3대를 이어온 논을 지키며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한 노인. 하지만 아들의 피 때문에 논은 경매로 넘어가고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가 직접 찾아와 전한 놀라운 소식. 절망 속에서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만석입니다. 올해 74이에요. 전라북도 정읍시의 작은 마을 용산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 대문을 나서면 바로 보이는 논 2000평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석아, 이 땅은 일제강점기에도 빼앗기지 않았다. 일본 놈들이 온갖 수탈을 다 해도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땅이다. 너희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손을 잡고 논둑을 걸으며 들었던 그 이야기는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할아버지는 논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기 느티나무 아래부터 앞산 자락까지 모두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땅이다. 이 극한 줌에도 우리 핏줄이 스며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저에게 그 논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자 3대에 걸친 역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도 논만은 지켜라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봄이 되면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며 모내기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판을 만들고 파릇파릇한 벼, 모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한 해의 희망을 키웠죠. 5월 말이면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모내기철이니까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논에 나가면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일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서방, 올해도 풍년이겠구먼 하며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잼습니다. 여름에는 김매기와 물 관리가 주된 일이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고되긴 했지만 푸르게 자라는 벼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장마철이면 밤새 논둑을 돌며 물기를 관리했고 태풍이 오면 벼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에 잠을 못 이뤘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황금 물결이 춤추는 논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잘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추수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일하던 모습, 갓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의 고소한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겨울은 휴식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준비의 계절이었습니다. 논두렁을 정비하고 농기구를 손보며 이듬해 농사 계획을 세웠어요. 눈 내린 논을 바라보며 이 땅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아들 진호는 농사를 싫어했어요. 아버지, 평생 흙만 파고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진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회사에 다니더니 몇 년 후부터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IT 관련 사업이에요. 요즘 대세거든요. 성공하면 고향에 큰 일을 낼 수 있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이 하는 일이니까 응원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논을 담보로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논도 더 늘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괜찮았어요. 진호가 가끔 내려와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우리 진호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자랑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군요. 2019년 말부터 진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를 해도 괜찮아요. 일시적인 어려움이에요 라고만 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진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빚의 규모가 드러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채권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희 집 대문에는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논도 담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논만은 지켜야.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채권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박만석 씨, 아들 빚 대신 논을 넘겨주셔야 해요. 법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논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땅은 제 목숨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감정은 소용없었어요. 압류 통지서를 받던 그날, 저는 논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3대에 걸쳐 지켜온 땅을 제 대에서 잃게 됐어요. 논 두 개 주저앉아 한 줌의 흙을 움켜쥐면서 이 흙 속에 스며있는 우리 가족의 땀과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지켜낸 땅, 아버지가 평생 가꿔오신 땅, 그리고 제가 40년 넘게 농사진 땅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경매 날짜가 정해졌다는 통지를 받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매장에 갔어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나 농업에 관심 있는 분이 사가면 소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매장 분위기는 차갑고 삭막했어요. 제게는 인생의 전부인 땅이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정읍시 용살리 논 2,000평, 시작가는 3억 원입니다. 몇 명이 손을 들어 가격을 올렸지만 결국 4억 2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낙찰받은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자였는데 서울에서 온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농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경매가 끝나고 그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소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거든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방치해둘 예정입니다. 나중에 개발 계획이 나오면 매각할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정성껏 가꿔온 땅이 단순히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된 투자자는 정말로 그 말대로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제가 평생 정성껏 가꿔온 논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봄이 되어도 모내기를 하지 않는 논, 여름이 되어도 푸른 벼 대신 온갖 잡초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 손에 팔렸더라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매일 밀려왔어요. 특히 가을이 되어 다른 논들은 황금빛 벼로 물결치는데 제 논만 덩굴 풀들이 엉켜있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웃들도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박서방, 그 논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 평생 그렇게 정성껏 가꾸셨는데. 하지만 저는 뭐라고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한 땅이니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땅을 제 대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하루하루 무거워졌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논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르게 할 방법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도 생겼지만 그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더 컸어요. 논을 잃고 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일이 없으니 할 일도 없고 평생 해온 일이 사라지니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 이야기를 할 때도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올해 벼농사 어떻게 되나? 비료값이 많이 올랐네. 같은 대화들이 제게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아내는 저를 걱정하며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봄이 오는 것이었어요. 다른 농민들이 모내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혼자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그냥 구경꾼이 된 거예요. 진호도 미안해하며 가끔 내려왔지만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번 돈으로 논을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흘러 2022년 봄이 됐어요. 봄이 와도 제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계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월 어느 날 마을회관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 농촌에 이런저런 사업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주 오거든요. 귀농귀촌 상담이나 농업 정책 설명회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박 어르신, 꼭 와보세요. 어르신 논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 논이요. 이미 팔린 지 2년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장님이 워낙 간곡히 부탁하셔서 마을회관에 갔어요. 그곳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온 공무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40대 정도의 남자가 대표로 말을 꺼냈어요. 박만석 어르신이시죠?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우리 마을 일대가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주변 농지도 함께 개선하는 큰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그 논에서 농사를 지으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분들의 증언도 들어봤고요. 어르신께서 3대에 걸쳐 그 땅을 경작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더 이상 그 땅의 주인이 아닌데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공무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익, 목적 토지 수용 후 원경작자 장기 임대 농지 제공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후 원래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분께 우선적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예요. 제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어르신께 30년 장기 임대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다시 그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고요. 2년 전 경매장에서 느꼈던 절망과는 정반대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공무원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이런 사례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르신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3대에 걸쳐 그 땅을 경작해 오신 기록이 명확하고 마을 분들의 증언도 일치했거든요. 또한 현재 토지 소유자가 농업에 관심이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과거 농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마을 분들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리 기쁨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지켜오신 그 땅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서류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제가 농사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해 두었거든요. 농협에서 받은 수매 증명서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각종 확인서들,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까지 30년치가 넘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장님을 비롯해 오래된 마을 어른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고, 박만석 씨가 3대에 걸쳐 그 논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박서방, 정말 다행이네. 그 논이 다시 살아나겠구먼. 이웃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키웠습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한 번 더 공무원들이 내려왔어요. 현장 조사를 하고 제가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방치된 논을 보며 공무원도 안쓰러워했어요. 정말 아깝네요. 이렇게 좋은 농지가 2년째 방치되고 있다니. 빨리 절차를 마무리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정식 계약 체결 날이 왔어요. 시청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이런 좋은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저는 손이 떨렸어요. 비록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제가 평생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30년 계약이니까 제가 100살까지도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박만석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음 놓고 농사지세요. 담당 공무원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계약서를 손에 들고 2년 넘게 발을 끊었던 그 논으로 향했어요.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아, 잘했다. 결국 지켜냈구나. 잡초를 헤치고 논 한가운데 서니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땅을 다시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거예요. 박서방, 정말 다행이야. 이제 이 논이 다시 살아나겠네. 올해 모내기는 언제 할 거야? 도와줄게. 그 이후로 저는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논을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고 논두렁을 다시 쌓고 물길을 정비하는 작업들이 고되긴 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에 힘이 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거든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농사를 짓게 됐어요. 이제 이 땅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 지켜나가는 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정성껏, 더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고요. 모내기철이 되어 어린 벼 모종들을 심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이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켜온 세월이 결국 날 지켜줬네. 진호도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아들과 함께 논둑을 걸으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여름 내내 벼를 정성껏 키웠어요. 김매기를 할 때마다 고맙다,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논에게, 벼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가을이 오고 수확철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렜어요. 2년 만에 다시 제 손으로 벼를 베어내는 순간이었거든요. 황금빛으로 익은 벼이삭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 포기를 벨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봐주세요. 제가 다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다시 벼를 키우고 있어요.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박서방, 이제 그 논은 박어르신과 나라가 함께 지키는 땅이네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였다면 영영 잃어버렸을 땅을 이제는 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추수를 도와준 이웃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전의 활기가 되돌아왔어요. 올해 벼농사 잘 됐네. 내년엔 더 좋은 품종 심어보자.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수확을 마치고 겨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국가로부터 30년 계약을 받은 만큼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친환경 농업 교육도 받고 젊은 농업인들과 정보도 교환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도 자주 내려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요즘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I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추세예요. 제가 아는 분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전문 지식이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겨울 동안 논두렁을 정비하고 내년 농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희망을 품게 됐어요.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시 농사를 시작한 것이 마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농민들도 정부의 농지 보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도 농업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대요. 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청 공무원이 말했어요. 박만서 어르신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더 확대해서 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서방 덕분에 우리도 희망이 생겼네. 나이가 들어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가장 기뻤던 것은 진호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동안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아버지, 제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30년 더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게 됐잖아요. 진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만약 예전처럼 제 소유의 땅이었다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아, 내가 서울에서 배운 기술과 내가 평생 쌓은 농업 경험을 합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진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2023년 계약을 맺고 두 번째 해 농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법을 적용하고 진호가 설치해준 간단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논의 상태를 확인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수확량도 늘었고 쌀의 품질도 향상됐습니다. 농협에서도 박서방 쌀이 특히 좋다며 더 좋은 가격에 수매해줬어요. 그해 가을 마을 농업대상을 받게 됐어요. 친환경 농업 실천 및 농지 보존 기여라는 이유였는데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였어요. 저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즈음 진호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제 첫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논두렁을 거닐면서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셨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 논이란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벼를 키우는 거야. 비록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며 방글방글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진호도 아이와 함께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민준이도 농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글쎄, 그건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선택지는 열어둬야겠지. 4대가 함께 논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상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땅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전해주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교훈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논을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부의 정책, 마을 사람들의 증언, 가족의 지지가 모두 합쳐져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농업과 농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 주는 거겠죠. 지금 저는 76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30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20년 넘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00살이 넘어도 이 논에서 일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최근에는 마을에 농업 체험 관광도 시작됐어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체험을 하고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체험객들에게 농업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특히 제 경험담을 들려줄 때 많은 분들이 감동해 하세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농사를 시작하시다니. 젊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구나 싶어 뿌듯해요. 우리 마을도 많이 변했어요. 제 사례 이후로 정부에서 농지 보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젊은 농업인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청년들,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귀농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어요. 박서방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이웃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을이 농지 보존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게 됐어요. 매일 아침 논두렁을 거닐면서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땅에서 이제는 국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만약 그때 논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지금이 더 좋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예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의미 있는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손자 민준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농민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절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